원하는 것을 안 해줬다고 바닥에 누워 소리 지르는 아이를 보며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자책하며 주저앉아 보신 적 있죠. 사실 그건 아이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감정이라는 낯선 언어를 번역하지 못해 일으킨 일종의 마비 현상일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몸소 교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정서지능 우등생으로 만드는 마법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아이의 짜증 소리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도와달라는 신호로 들리실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든 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를 때죠.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겪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문맹이라고 불러요.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답답해서 책을 던지듯 감정의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은 온몸으로 그 답답함을 비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때 부모인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날뛰는 그 이름 없는 괴물에게 정확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감정 명명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 구조 때문인데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는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녀석이 뇌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이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힘을 못 쓰고 전원이 꺼져버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억울함이야 혹은 서운함이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꺼져있던 전두엽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행위 자체가 뇌의 관제탑을 다시 가동시키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어른들의 일상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회사에서 상사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던졌을 때 우리 마음은 요동치죠. 하지만 그때 속으로 이건 전형적인 갑질이고 내 마음은 지금 모욕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상황을 정의하고 나면 어떤가요? 신기하게도 막연한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대안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름 없는 감정은 아이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지만 이름표가 붙은 감정은 아이가 다룰 수 있는 아주 만만한 대상이 됩니다. 사실 저도 15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수천 명의 아이를 만났지만 정작 제 아이가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드러누웠을 때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건 아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이었더라고요. 제가 제 감정에 수치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신기하게도 아이를 향한 고함 대신 차분한 숨 고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부모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단지 아이와 감정의 언어가 달라서 겪는 과도기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감정 조절 능력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구구단처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는 점이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왜 그래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대신 아이의 표정을 가만히 읽어주면서 지금 마음이 속상한 걸까 아니면 조금 억울한 걸까 하고 부드럽게 선택지를 먼저 건네보세요. 아이가 맞아요. 내 마음은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그 짧은 찰나가 아이의 전두엽이 깨어나고 정서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이를 정서 우등생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첫 번째 처방전인 셈이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 이 정서적인 소용돌이를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학교에서는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정서 학습이라고 부르는 SEL 교육이 아주 뜨거운 화두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기회가 너무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이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대구에서 시작된 마음학기제나 인천의 사회정서 학습 시범 운영 사례를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화가 났을 때 인형을 활용해서 자기 기분을 확인하게 하거나 명상을 시키고 거절과 사과를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쳤더니 수개월 만에 분노 지수가 뚝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AI 챗봇에게는 아주 술술 털어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AI는 자기를 혼내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만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들키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비난받을까봐 덜덜 떨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사회적 유대감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 처리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배우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면 아이도 똑같이 문을 쾅 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 날 아이가 숙제 안 하고 유튜브를 보는 걸 보고 리모컨을 뺏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안의 편도체가 하이제킹을 당한 거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무능한 부하 직원이나 무책임한 동료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심호흡을 하며 참는 이유는 우리가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훈련의 기초 단계에 서 있는 연습생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학교에서만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아주 작은 실천으로 아이의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아이가 격한 반응을 보일 때 일단 부모님부터 깊게 숨을 3번만 쉬어보세요. 부모가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훌륭한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속상했구나 라고 한마디만 얹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평생 정서 자산을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씨앗이 될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하시죠? 아이의 정서 지능을 높여주는 건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놀이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감정 수프 만들기 놀이예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클레이나 찰흙만 있으면 돼요. 아이가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색깔별로 정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기쁨이고 빨간색은 화고 파란색은 슬픔이라고 정한 뒤에 냄비 모양 그릇에 이 재료들을 섞어서 수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시각적인 재료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는 굉장한 안도감을 줍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우리 뇌의 통합 원리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감정이 폭발하면 뇌가 마치 제각각 따로 노는 파편처럼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감각놀이를 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우뇌의 정서와 좌뇌의 언어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뇌 전체가 다시 하나로 뭉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어른들의 상황에 비유하면 내비게이션 없는 낯선 길을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불안해서 앞책에 경적을 울리고 화를 내지만 목적지가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죠. 감정 수프 만들기는 아이의 마음속에 정밀한 내비게이션 지도를 그려주는 과정입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아이랑 이 놀이를 처음 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이가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짜증을 내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수프에 검은색 클레이를 잔뜩 넣으면서 이건 친구가 내 인사를 안 받아줘서 생긴 속상함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이의 태도만 고치려고 했는데 정작 아이는 그 속상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던 거죠. 부모인 제가 정답을 내려주려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수프 재료를 같이 골라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의 솔직함이에요. 아이에게만 감정을 말하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도 오늘 회사에서 이런 빨간색 감정이 생겼어 라고 먼저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완벽한 교과서는 없거든요. 이 다음에 소개할 내용이 진짜 꿀팁인데요. 아이가 단순히 짜증을 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병적으로 화를 조절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혹시 ADHD는 아닐까 혹은 정서장애는 아닐까 걱정하시잖아요.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임상적으로 보면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라는 병명이 있어요. 줄여서 DMDD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한 사춘기 짜증과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주 심각한 분노 폭발이 일어나고 이 증상이 1년 넘게 지속될 때 의심해 볼 수 있죠.
이건 아이의 의지 문제 아니라 뇌의 조절 장치가 아주 심하게 과부하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 일상의 건강에 비유하면 일반적인 감기와 독감의 차이와 같습니다. 감기는 집에서 푹 쉬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낫지만 독감이나 폐렴은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약이 필요하죠. 아이의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폭발이 너무 작고 강도가 세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이존 같은 시설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아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아이를 재우기 전 3분만 투자해보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색깔은 뭐였니라고 가볍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아이가 무슨 대답을 하든 비난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런 색깔이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 3분이 아이의 전두엽을 건강하게 키우는 최고의 영양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해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우리 아이만 유별난 건 아닐까, 혹은 내 훈육 방식이 잘못돼서 아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서나 행동 문제를 겪는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설계한 정교한 치료 환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이존 같은 곳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는 병원이나 학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치료 공동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아이의 모든 일상이 치료적인 환경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또래 관계 훈련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자기 안의 불안과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힙니다. 단순히 참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이완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분노 조절 수치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통계 결과도 아주 많습니다. 이걸 우리 성인들의 상황에 비유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비슷해요. 배터리가 0%인데 억지로 전원을 켜려고 하면 기기만 뜨거워지고 결국 먹통이 되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아이의 마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를 연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혼자서 온몸으로 아이의 방전을 막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모로서의 포기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할 때 부모님의 삶도 함께 치유된다는 거예요. 아이존 같은 곳에서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아이의 증상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 기술을 배우고 나면 막연한 공포가 사라지고 아이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 역시 교육 전문가라고 불리지만 아이의 돌발 행동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평범한 부모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며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그 전쟁 같은 저녁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이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를 때 이제는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저 아이의 뇌가 지금 감정 번역기를 돌리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해줄 일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줄 이름표를 하나 건네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3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 중에 한 번만 제대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도 아이는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한번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내일 아침 아이의 눈을 보고 사랑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100점짜리 부모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감정 조절 노하우가 있거나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며 겪었던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공부가 될 거예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육아 고민을 과학적으로 씻어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